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미국의 과학자 이반 서덜랜드는 한 영상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장치의 이름은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머리에 착용하는 이 장치는 이용자의 머리 움직임에 따라서 화면의 영상이 바뀌도록 설정해 놓은 것이었죠.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기술의 핵심 장치인 HMD가 개발된 지 어느덧 반세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다양한 콘텐츠로 이용되는 VR. 가상현실 기술은 그 역사와 함께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젠 대중 속으로 들어와 현대인의 삶 속에 자리 잡으며 또 다른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VR. 현실과 맞닿은 가상현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그들이 찾는 핫플레이스 VR 게임 센터를 찾았습니다. 움직이는 커다란 의자에 앉아 HMD와 헤드셋을 착용한 이들. 시대에 따라 오락실의 풍경이 달라졌듯 게임을 즐기는 모습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어오는 지금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죠. 주로 20대에서 30대 젊은 층들이 많이 즐기러 오시고요. 여기는 강남역이라는 특성상 30대 직장인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방문을 해주세요. 굉장히 신세계다, 이런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반응이 많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미 VR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해봐서 이제 새로운 콘텐츠들을 되게 신기해하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VR 게임에 몰입하는 모습은 그저 구경만 해도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가상현실의 세계. 놀이동산을 찾아가듯 지금은 게임룸을 찾아가면 언제든지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VR 기술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한층 깊숙이 들어온 것이죠. 지난해 세계 VR 시장 규모는 약 5조 400억 원, 올해 시장 규모는 2배인 약 10조 7천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산업 규모를 이끄는 세계 VR 시장의 움직임은 곧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실생활이 가상현실과 융합되어 바뀌어갈 것을 의미합니다. 게임을 하는 모습이 이렇게 변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일반 게임은 그냥 화면만 그냥 2D다 보니까 제가 직접 하는 느낌이 없는데 VR 기기를 딱 쓰고 나서 헤드셋까지 장착을 하면은 완전 제가 그 게임 세상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진짜 실감나는 것 같아요.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컴퓨터 기술과 소형화된 디바이스가 몰입과 체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가상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진짜로 느끼는 몰입감은 불가능한 일들이 실제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죠. 또한 시간과 장소, 금정적인 한계로 인해 가보지 못하고 할 수 없었던 일들을 VR 세상에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찍어놓은 영상을 대신 체험하는 것이지만 실제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경험의 공유라는 것은 이제 유튜브 시대의 어떤 현대인들이 어떤 다른 사람의 체험이라든지 내용 같은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VR은 이제 그것의 한 단계를 넘어서 굉장히 포괄적인 체험을 주는 것이고 타인의 체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래서 아마 VR이 그 현대인에게 좀 열광적인 의미가 있고요.
관심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일단 기술 발전으로 모든 디바이스들이 소형화됐고요. 그리고 또 그에 병행해서 현대인들의 생활 양식은 굉장히 개인화되고 또 약간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 다시 말해서 콘텐츠들을 즐기는 방식이 개인화된 디바이스에 모든 게 들어가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편하게 무엇인가를 즐기기 위해서 VR에 열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의선 숲길에서 만난 사람들.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철도 부지에서 이들이 하려는 일은 VR 영상 촬영입니다. 360도 카메라와 각종 장비를 세팅하며 촬영 준비에 한창인데요. 이들이 촬영할 VR 콘텐츠는 과연 무엇일까요? 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지금 대흥역. 저희 오늘 경의선 숲길 서항대 방면에서 대흥역 방면으로 아마 촬영을 진행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대흥역 너머 쪽 숲길은 촬영 안 할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첫 타임랩스 촬영은 없을 거라고 보면 되나요? 네, 타임레슨 촬영은 없고요. 네. 곧부터 촬영할 거고요. 서울의 골목 풍경을 VR 영상으로 만드는 이들. 실사 촬영의 경우 360도 카메라가 핵심 장비인데요. VR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360도 카메라와 함께 촬영 기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 360도 카메라란 말 그대로 상하 좌우 측 전방의 모든 영상을 담는 카메라로, 일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단면 렌즈로 앞쪽의 영상만 담을 수 있는데, 360도 카메라란 전방 좌우 촬영이 한 번에 돼서 최소 2개 렌즈 이상으로 촬영이 되며, 이 단면 렌즈의 카메라와는 다르게 좀 이 현장에 대한 공간감을 더 확실하게 담을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촬영된 영상은 VR 모드가 아닌 일반 모드로 보면 이런 모습이죠. 촬영 중에도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며 보다 실감나는 구도를 고민하는 이들. 이번엔 전동 휠을 동원합니다. VR 영상을 감상하는 데 방해가 되는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환경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의 360도 카메라를 선택해 촬영을 시도합니다. VR 촬영 같은 경우 근접 촬영이나 아웃포커싱 같은 일반 촬영 기법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사체의 거리가 매우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배치와 동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촬영을 마친 이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머리를 모아 의견을 나누고 있는 주제는 여행 상품으로서의 영상 제작 방향입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들. 현재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골목길 프로젝트는 서울 곳곳의 골목길을 소개하며 여행하고픈 콘텐츠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곳, 그곳에 가면 어떤 길이 있고 어떤 것을 볼 수 있는지 미리 여행을 떠날 수 있는 VR 콘텐츠. 가상의 세계에선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고 그 장소에 서서 시선이 닿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영상이나 일반 사진 같은 경우는 작가가 찍어 놓은 것만 저희가 볼 수 있는데 360도 영상을 통해서는 내가 보고 싶은 좌우, 위, 아래 원하는 곳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보는 사람의 주도권이 작가가 아니라 소비자한테 온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에게 맞는 정보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유저들한테 좀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촬영한 영상들은 편집과 보정 단계를 거칩니다. VR 영상은 HMD가 머리의 움직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고개와 시선이 가는 방향마다 해당 영상이 보이는 원리를 갖습니다.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 전 방위를 촬영한 이유도 이러한 원리 때문이죠. 하지만 360도 촬영 영상을 VR 영상으로 완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스티칭 작업입니다. 영상의 왜곡된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이어붙이는 일. 여러 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작동하는 360도 카메라의 특성상 그 경계마다 왜곡 현상이 생깁니다. 피사체의 형태가 변형되거나 경계가 삐뚤어지는 왜곡 현상은 VR 멀미라고 불리는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죠. 일단 이제 VR의 어떤 최고의 목표는 몰입감을 제공하는 데 있는데 일단 몰입감 자체가 높아야죠. 근데 일단 왜곡이 보정되지 않으면 일단 내가 생각하는 현실하고 몰입도 자체가 많이 멀어지기 때문에 일단 인지 부조화가 야기가 되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몰입도 제고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왜곡 보정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라면 장소와 관계없이 가상의 세계로 접속할 수 있는 VR. VR을 구성하는 요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뉘는데요. 소프트웨어가 360도 촬영 영상이나 3D 그래픽 영상이라면 하드웨어는 눈과 귀에 적용되는 HMD와 양손에 하나씩 주어지는 컨트롤러, 그리고 영상 송출 및 모든 기기를 제어하는 컴퓨터를 핵심 요소로 들 수 있습니다. 결국 VR이란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현되는 기술인 것이죠. 일단 HMD는 그 PC와 연결되어 있는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결돼서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PC를 이용하다 보면 훨씬 더 고해상도의 그 퀄리티가 좋은 영상을 좀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스마트폰은 아무래도 스마트폰 기기가 갖고 있는 한계성들 때문에 화질이나 아니면 그 데이터 전송에 대한 로딩 이런 속도 때문에 사실 아직은 그 조금 버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리는 문제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다만 PC 쪽은 이제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또 컴퓨터를 풀 세팅해야 된다라는 그 진입 장벽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스마트폰용은 작게는 몇천 원짜리의 그 카드보드로 만든 것들로도 이용할 수 있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접근성은 좋은 측면에 있습니다. VR 콘텐츠는 어떤 상상이 더해지는지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이들은 VR을 통해 우리 생활 속 또 다른 풍경을 변화시키고 있었는데요. 한창 나누고 있는 이야기 속에 그 키워드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더 얇아졌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되게 얇은 면이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얇게 그렸으면 이렇게 뭐 대화 속에서 이들이 만드는 VR 콘텐츠의 주제를 찾지 못했다면 가상현실 속에서 직접 확인해 볼까요? 무대 위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움직임에 선과 색이 생겨납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아티스트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관객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퍼포먼스. 바로 VR 드로잉 퍼포먼스입니다. VR 드로잉 퍼포먼스는 말 그대로 VR이죠.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 공간에서 아티스트가 실시간으로 그려내는 스토리텔링이나 그림 같은 것들을 시점을 공유하는 거예요, 관객분들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양한 효과들이나 이제 그림들을 이제 같이 작품을 이제 보실 수 있는 건데 2D 방식이 아니라 3D 방식이다 보니까 더욱더 실감나고 또 뭔가 깊이감이라든지 장면 전환이 용이한 그런 형태로 조금 볼거리들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공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상현실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 모습을 퍼포먼스 콘텐츠로 구현하는 일. 드로잉 퍼포먼스를 위해 필요한 핵심 장비는 3D 센서와 HMD, 그리고 컨트롤러입니다. 특히 2대의 컨트롤러는 붓과 물감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죠. HMD를 착용한 아티스트. 그가 서 있는 곳은 모두 캔버스가 됩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선과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유로운 표현이 VR 드로잉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손에 있는 컨트롤러가 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왼손잡이는 왼손잡이겠죠? 저는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자,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오른손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브러쉬를 자유자재로 2D가 아닌 3D 환경에 마음껏 그릴 수가 있고요. 자, 반대손. 저한테는 왼손이죠. 자, 왼손을 보시면 내가 원하는 브러쉬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고요. 이런 가이드 툴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이 가이드 툴 위에다가 선을 그어주시면 초보자분들도 되게 쉽게 평면이 아니고 3D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는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3D는 보이지 않는 면까지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물의 투시도가 되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평면이랑 다르게. 그래서 X, Y, Z축까지 모두 고려해서 그려야 하는 그런 가상공간 드로잉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의 한계를 가상으로 이루어내는 작업. 관객으로서 전시실에 걸린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본다는 건 흥미롭고 신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티스트에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함축과 생략 기법에서 벗어나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VR 드로잉 퍼포먼스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선 VR 장비와 아티스트의 역량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와 센서 등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이렇듯 VR 콘텐츠가 대중 앞에 서기 위해선 여러 기술이 융합되어야 하는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제 사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조금 더 활용의 폭이 넓어질 수는 있는데 오프라인의 모드에서도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크게 제약은 받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지금 센서 구동 방식 자체가 이제 적외선 방식이다 보니까 혹시나 중간에 어떤 뭐 반사 물질이 있거나 또 뭐 다른 어떤 전파가 있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야외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사광선이나 자외선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장비에 영향을 좀 줘서 어떤 센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지 않게끔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상현실 세상을 찾는 이유. 현실에 없는 공간이지만 실제와 같은 몰입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VR과 예술 콘텐츠의 만남은 시대가 원하는 예술의 영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붓과 팔레트라는 그림 도구 외에도 컨트롤러라는 표현 도구가 생겨났듯 VR 콘텐츠가 우리의 상상과 만난다면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VR에서 예술 가치를 너무 막 힘을 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툴 중에 하나죠. 네. 툴 중에 하나고 이걸로 작업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 그걸 도와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이거 하나로 예술적 가치를 평가받기에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걸로 또 이제 또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예술가도 나오셔야 되고 기기도 더 이제 보급이 돼야 되고 이런 여러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이제 발전이 됐을 때 그때 뭐 VR 아트가 좀 더 한 분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작습니다. 시장이 작아서 이걸 쓰시는 예술가분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상현실의 세계, VR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상상한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릴 수 있으며 여행지를 직접 방문한 듯 생생하지만 현실은 아닌 가상의 세상. 지금 이 시간에도 상상 세계로의 초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와 같은 경험을 선물하는 그곳. 가상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VR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안으로 발을 들이니 원형의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오가는 로비에 VR 이용자와 행인 모두가 전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 바로 서클 VR입니다. 서클 VR은 무선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워킹 어트랙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디바이스를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해서 체험하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쪽은 이제 그 VR의 POV 화면이 미러링 되는 상태로 여러 사람들이 간접 체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무선화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선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선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무선화 기술을 기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클 VR은 HMD를 착용한 채 원안의 공간을 자유롭게 걸으며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건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위치 기반 서비스가 접목된 덕분이죠. 체험자들이 눈에 담은 가상현실은 외곽의 화면으로 전송돼 원 밖의 사람들도 가상의 세계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무선 VR 기기. 초고속, 대용량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5G 기술과 함께 VR 기기의 발전이 낳은 산물입니다. 이로써 서클 VR 시스템을 전시 콘텐츠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됐죠. 전시관이나 박물관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게 데드세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험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그냥 공허하게 남아있게 되는 곳인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간접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무선화 기술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홍보라든지 영상 같은 것들을 틀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클 VR로 전환시켰을 때는 이제 VR로 여러분들이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했고요. 그렇다면 VR 전시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곳에선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VR 콘텐츠가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제는 거장 아티스트가 바라본 한국 나들이.
이 작업을 위해선 인공지능으로 예술가들의 특정 화법을 학습시킨 후 명소 사진에 그 화법을 입힙니다. 그렇게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자신의 창의력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접목시켜 새로운 VR 전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21세기형) 예술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VR 전시 콘텐츠. 가상현실 속에선 자연과 이중섭의 작품이 한데 어우러진 이중섭 세상을 경험할 수 있으며 예술적으로도 또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더욱 쉽게 자세히 관람할 수 있는데요. 현실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을 실현시켜주는 것이야말로 VR 전시가 가지는 힘이라 할 수 있겠죠.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단순하게 이제 어떤 1차원적인 단계에서 헤리티지 부분이라든지 이중섭 선생의 작품 같은 것들을 지금 추구하고 있지만은 아티스트와 함께 새로운 장르적인 측면, 즉 경험 예술이라는 것을 한번 저희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 명의 아티스트가 콜라보로 올해 많은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VR은 생생한 현장감과 더불어 간접 체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체 장기의 구조를 파악하거나 환자를 가상으로 수술해 볼 수 있게 하는 VR 의료 콘텐츠. 우리 집과 똑같은 가상의 공간 속에서 가구들을 배치해보는 VR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하죠. 컴퓨터 작업에 한창인 한 사람. 그의 손끝에서 제 모습을 갖춰가는 건 초록의 숲입니다. VR 힐링 콘텐츠를 제작 중인데요. 활동적인 콘텐츠에서 그 빛을 발하는 VR이 심신의 안정을 주는 정적인 콘텐츠에 사용되는 건 보기 드문 일입니다. 2015년서부터요. 심리치유 VR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그게 작품으로 먼저 만들어서 전시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이걸 혹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연구에 발전을 하고요. 거기에 헬스케어가 될 수 있게끔 안마의자 회사하고도 MOU를 맺어서 전체가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게끔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합니다. 자연의 한가운데 서 있노라면 복잡한 세상과 단절된 듯 평온함마저 느껴지는데요. 자연이 품고 있는 고유의 색, 녹색과 파란색이 혈압과 맥박을 떨어뜨려 편안한 기분을 선사하는 것이죠. 천혜의 자연환경은 우리에게 힐링을 주는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보다 정교하게 제작된 VR 힐링 현상은 실제 자연에 버금가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켜 안정 효과를 높이는 것이 VR 힐링 콘텐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풀 하나, 나무 한 그루에도 심혈을 기울여 작업하는 건 몰입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일이죠. 네, 잠시만요. 자연의 소리를 더하는 건 역시 실제 자연 환경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를 위해 직접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고 영상에 맞는 노래를 작곡해 그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주얼이나 사운드를 들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을 내는 것은 여러 논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반으로 해서요. 스토리텔링에서 심리적 스토리텔링이라는 기반이 또 있거든요. 그거와 여러 융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VR의 가장 특징이 융합적인 컨텐츠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융합을 해가지고 그 방식으로 해서 심리치유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연출하고 스토리텔링을 잡아갔습니다. 영상, 음향, 그리고 헬스케어가 융합된 VR 힐링 콘텐츠는 업무에 지친 직장인들의 휴식처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눈앞으로는 푸르른 자연이 펼쳐지며 마음에 안정을 주고 새의 지저귀 소리에 맞춰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헬스케어가 더해져 심신의 안정을 얻을 수 있죠. 이제 내가 이 광경을 보고 가상현실로 인한 이런 공간을 보고 내가 얼마나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기도 했었는데 그런 의문은 제가 정말로 처음 한번 앉아 보자마자 바로 그 의문이 해소될 정도로 정말로 이 마음에 와닿는 이런 느낌들이 정말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몽환적인 느낌도 나고 이것이 이제 같이 음악과 그다음에 어떤 기타 다른 요소들 이를테면 바람이라든가 향기라든가 이러한 요소들이 다 같이 이제 가미가 됨으로써 정말 저는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힐링 콘텐츠의 효과는 신체에 일어나는 생리학적 변화를 시청각적 신호로 바꿔주는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에 땀이 나는 등의 신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자연을 담은 VR 영상을 보면 실제 자연 속에 와 있는 듯 착각을 일으키는데요. 심박수와 호흡수를 확인해 보면 VR 체험 전보다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신의 긴장이 완화됐다는 신호이자 자연을 담은 VR 콘텐츠가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증거이죠. 실질적으로는 간접 경험인데 직접 경험에 가까운 몰입도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체험형 콘텐츠가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발전을 할 것 같다고 모든 분들이 내다보고 있고요. 일단 실용화된 분야들이지 않습니까? 의료,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조업이나 국방 이런 부분에 VR 기술이 많이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 교육 현장을 찾았습니다.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강의는 VR 캠프의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학생, 직장인부터 창업 준비자까지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모인 교육의 장.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VR 교육의 폭이 넓어지며 생긴 변화입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VR 콘텐츠 같은 경우도 이 제작 교육 같은 데 참여를 해서 주변에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들도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좋은 콘텐츠들을 보여주시고 사례들도 보여주시고 이런 거를 보면서 조금 더 자기의 콘텐츠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또 트렌드도 익힐 수 있고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VR 산업은 날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엔 국내 가상현실 시장 규모가 약 5조 7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양질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이 VR 시장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죠.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연 VR 분야의 인재들입니다. VR 전문 인재 양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곳 VR 캠프에서는 약 200여 명의 수강생들이 저마다의 팀을 이뤄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합니다. 주제는 안전, 재난, 환경 등 공공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담은 공익 콘텐츠. 한눈에 보기에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 작업도 척척 해내는 모습이 교육의 힘을 실감케 하는데요.
VR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용기가 있었기에 스스로 실력을 갈고 닦을 수 있었던 것이겠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겠지만 이게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기술이다 보니까 처음에 어려운 마음을 먹고 들어왔어도 와가지고 막상 하다 보면은 재밌어하고 점점 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성장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이게 새로운 시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문가들도 생각해내지 못한 또 새로운 분야들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도해 보시면은 분명히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론 수업 후 본격적인 VR 콘텐츠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협업해가며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이 팀은 환경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분리수거를 통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기획하게 됐다고 합니다. 요즘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서면으로 작성된 분리수거 방법들에 대한 이제 가독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분리수거 방법들을 VR로 조금 더 효과적이게 배울 수 있게 지금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점검에 나선 수강생들. 이들은 분리수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게임적 요소를 접목시켰는데요. 무난히 테스트를 진행 중이던 이때 뭔가 문제가 생긴 듯합니다. 은경아, 잡아봐. 오빠 이거 지금 튕겼다. 튕겼어? 아, 그거는 일단 수정 안 해놨고 일단 은경이가 집어봐봐. 분리수거해야 할 물건들이 잡히지 않는 것인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수강생들. 하나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까요? 이들은 배움의 과정 속에서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나갑니다. 됐어. 해결됐어. 일단은 신뢰성 있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물건에 대해서도 재질이 여러 개고 또 그 분리수거 방법들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캠프에서 이것저것 교육을 받은 것 중에서 재난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난 쪽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한창인 또 다른 팀. 이 팀이 주목하고 있는 건 소방 분야입니다. VR은 가상현실에서 실전에 가까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이에 착안해서 화재 장소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해 화재 진압 작전을 수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IK 넣으신 거예요? VR에서 공공의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죠. 저희 컨텐츠는 소방 VR 시스템입니다. VR 기기를 통해서 화재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구조를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3D 화재 현장 그리고 VR 화재 현장 브리핑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중간 점검이 있는 날입니다. 직접 제작한 콘텐츠의 피드백을 앞두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콘텐츠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번에 저희가 만드는 그 콘텐츠에서요, 소방관 분들께서 들어가실 수 없는 그런 위험 지역에 저희가 로봇을 좀 배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플레이어가 움직이는 것을 VR로 저희가 묘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소방팀은 로봇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내용을 더해
미래의 화재 진압 작전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화재 현장에 대한 이해와 창의력, 그리고 콘텐츠 제작 능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텐데요. 1분 1초가 급박한 화재 진압 현장을 미리 경험하고 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VR 소방 콘텐츠는 공공의 안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텍스트가 아니라 증강현실 그래픽으로 소방관들이 필요한 현장에 대한 정보를 즉시 제공을 해요. 소방관들이 차를 타면서 바로 브리핑 이미지를 맵을 띄운다던가 아니면 증강현실로 그 장소를 3D 그래픽으로 눈으로 확인한다던가, 그래서 말이나 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바로 확인하고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바로 어떠한 특별한 장비 없이 VR 헤드셋만 끼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단순하게 3D 지도로 1차원이 아니라 3차원으로 미리 소방관들이 그냥 체험만 할 수 있고 어떻게 작전만 짜는 걸 서포팅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로봇과 연동해서 IoT 시스템을 연동해서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소방대원이 구출하기 힘든 지역에는 로봇을 대신 조종하면서 로봇이 대신 화재를 진압하고 문을 여는 그러한 시스템 또한 추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콘텐츠에 사용되는 소스를 직접 제작하고 교육을 받으며 VR 전문 인재로 거듭날 준비를 하는 이들. 가까운 미래, VR 전문가로서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는데요. VR이 지금보다 더 대중화된 그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2년 전쯤 많은 사람들이 내다보기를 이제 2년 후면은 지금 이 시점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집에 한 대씩은 VR 디바이스가 존재할 것이다라고 거의 대부분이 예견을 했는데, 지금 사실 실정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기술은 끊임없이 이제 발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표준화, 플랫폼의 표준화, 그리고 거대 기업들끼리의 어떤 지식의 교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일어나면 아마 굉장히 유망한 분야로 계속해서 많은 기술들과 어떤 콘텐츠들을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사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디바이스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세상 VR. 상상만으로 가능했던 모든 것을 이젠 우리의 오감을 통해 느낄 수 있는데요.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공존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분명한 건 실존하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감각을 자극하는 그 세상이 이미 우리 앞에 펼쳐졌다는 겁니다.